조이대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갑자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을 잡더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상한 짓은 맞아. 네. 이상한 짓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유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영교 의원이 엄청난 녹취를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녹취를 우리 매불쇼는 수없이 틀어제꼈습니다. 맞아요. 수없이 틀어제꼈어.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세상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앞에 세워두고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자 이제 언론이 이제- 다 주목하고 그렇죠. 다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냐? 아, 그래도, 뒤늦게라도 네. 알려졌으니까. 자, 부승찬 의원이 여기에 불을 지폈거든요. 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기사로는 얼핏 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이라면은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위가 밝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것은 부승찬 의원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작자를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원작자는 서영교야. 진짜 원작자는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까? 예,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진짜 원작자죠.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것을 뭐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다. 법사위 이 시간에서 이걸 던져놔야 네. 언젠가 불이 밝혀질 거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던져놓았던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수차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듣고 옵니다. 조희대와 한덕수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충식이가 만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제보입니다. 그때 그 녹취, 그때 그 국회 장면 잠깐 다시 보고 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그때 4명이 많고 정치적으로 따르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의혹이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어우, 소름 끼치네, 진짜.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요. 네. 조희대가 조희대의 난을 일으킨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첫째. 그렇죠. 두 번째. 한덕수가 그 완전 뱀장어처럼 살아오다가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도 다들 미스터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것도 설명이 돼버립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파기환송 결정한 날에 한덕수가 아마 출마.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보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의원님, 네. 제보의 신뢰성 어떻게 네. 담보하시겠습니까? 제가 매불쇼 보고 우선 이겁니다. 저 질의는 5월 14일 날 한 질의입니다. 5월 14일. 5월 14일 날 한 질의고요. 제가 5월 2일 날 질의를 한 번 더 합니다. 저 녹취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합니다. 녹취가 나오기 전에. 예, 녹취는 네. 제가 제보 받기 전에 5월 1일 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와. 5월 1일 날 3시에 조이대가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네. 유죄 취지로. 오. 그렇게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직을 합니다. 네.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날 5월 2일 날인가 5월 1일 날인가 저에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1년 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때 있던 아주 고위직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충성맹세하듯이 이재명은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대선에 올라오면 대선 전에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라고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이대는 대법원장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년 전에 밥을 먹으면서 들었다며 저에게 5월 1일 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성 맹세를 하고 대법원장이 됐다. 그런 뉘앙스죠. 이제 이 사람도 녹음을 해놓은 건 아니니까. 네네. 제가 1년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은 자리에서 고위직 관계자가 조이대는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하듯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왜?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너무 이재명에게 줄 서지 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걸 1년 전에 들은 거예요. 밥을 네네. 먹으면서. 1년 전에. 그 얘기를 제가 5월 1일 날 제보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2일 날 5월 제가 2일 에? 법사위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 뭐냐?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조이대 이 내용 뭐냐? 대법원장 답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질의했고 두 번째 5월 7일 한 번 더 질의합니다. 5월 2일 날은 답변이 없죠. 5월 7일 날은 또 제가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 또 한 번 합니다. 네. 그때 아니라고 하지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건 직접 제보 받은 건데 그리고 제보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제보가 한 번 더 옵니다. 이 목소리 아까 녹음한 목소리가 옵니다. 목소리가 왔고 이거 내가 그때 제보 받은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건데 두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제보자가 달라요. 다르죠. 처음에 5월 1일 날 저에게 제보한 사람과 이 녹취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복수의 제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녹취는 다른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녹취는 어떻게 받은 거래? 라고 하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더커버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아직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했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된 거죠.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다시 5월 14일 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녹취와 함께.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아까 말하듯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답변해라. 그리고 나에게 답을 줘라. 가져와서 답해라. 라고 한 상태에서 여지껏 오다가 이제 그때 사실 저는 조금 고민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김충식이 4명의 조합에 맞나? 이 고민이 그때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열린공감TV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김충식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계속 제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를 이제 터뜨릴 때는 김충식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군요. 김충식의 존재를 알지만 이 정도의 존재라고는 이해하지 못할 때였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제기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나온 김충식은 김충식의 수첩이 나왔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때 김충식의 발언이 나왔고 여러 가지 사건에 김충식의 그림자와 흔적이 남아있고 네. 김충식의 땅에 최은순의
판사였던 자가 같이 등기를 해놓고 맞아. 있고 김충식 그 땅에 같이 등기가 그 윤남근 판사가 등기가 되어 있고 네. 또 서희건설이 또한 뭐 등기 권리가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제보도 있고 와. 예 그러면서 아 이게 좀 김충식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다시 알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정부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복수의 제보자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첫 번째 제보자 말대로 실제 1년 전에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충성 맹세를 하고 대법원장이 됐다면 지기현 미스터리도 어느 정도 풀리는 실마리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 저에게 5월 1일 날 막 뛰어온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런 줄 그때만 해도 조이대는 뭐 어떻든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였잖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한 사람이거든요. 조이대. 예, 조이대가 나쁜 판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거 사과 한번 하고 가실까요 그러면? 어떤 거요? 조이대 인사청문회. 아니, 저는 지적을 확실히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뭐를 하냐면요. 중학생과 그 기획사 대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서 이게 성폭행입니다. 그런데 사랑했기 맞아. 때문이라고 중학생을 놓고 그래서 조이대가 이것을 대법원에서 바꿔버립니다. 맞아. 1심, 2심은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사랑했기 때문으로 맞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질의를 맞아. 하죠. 그런 판결했었구나. 그거 했었어. 정말.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풀린다니까 이게 그렇게만 사실이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고 또 다른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예 그랬지만 어떻게 파기환송을 그렇게 9일 만에 시킬 수가 있죠? 또 봐, 또 9일이라고 하잖아. 이틀. 의원님 아까 그 자료에도 9일로 돼 있어. 이틀로 바꿔야 돼요. 내 진짜 이거 정말. 이틀. 이틀은 날짜를 정하고 이틀 만이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 표결을 해버려요. 네, 이틀 네. 만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결론이 끝나. 요거 보시면 돼. 요거 하나 드릴게 이따가. 요걸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나 오늘 보좌관분이랑 같이 오셨으면 요거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계속 들고 다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 4월 22일에 합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법관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돼요. 근데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되는데 이때 대법관들이 표결을 한다고. 표결한다고. 거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파기환송이다 요건은 여기서 이제 표결한다고. 이틀. 또 획기적이네요. 저희들 다 보고 그러긴 했지만 또 이틀. 획기적이네요. 예. 9일도 이틀. 충격이지만 이틀 그럼 예. 더 충격이죠. 더 충격이잖아. 9일도 충격인데 사실 9일도 전원합의체 회부했지 뭐까지 정리하다 보면 9일도 아니에요. 5월 1일이 지금 9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든 9일이라고 했는데 이틀. 이틀. 실질은 예. 이틀이다. 예, 표결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이 수만 페이지를 봤다고요? 라고 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앞에 있는데 뒤에서 쪽지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져와서 딱 보니까 쪽지를 보고 예 읽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만 페이지를 읽었다고요? 그럼 수만 페이지 프린트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고 박은정 의원이 로그인 기록 내놓으세요. 이렇게 아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사한 거 내놔. 맞아요. 기록 내놔. 야 그거 복사하는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근해 공식 넣어보니까 이거는 그것만 물리적 해서. 시간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천대엽이가 전자기록으로 맞지? 하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이 그래 그럼 이제 로그 기록 내놔라.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침묵 뉴스가 침묵입니다.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다 침묵이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 네 명의 구성도 의미심장해요. 정상명 그 전 그렇습니다. 총장도 네. 이분이 그 윤석열 김건희 주례본 분이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김충식 관련해서 우리 매불쇼 영상 보시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김건희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예, 관련 있죠. 그리고 조이대는 대법원장이고 현직 대법원장이죠. 그리고 한덕수는 대행 끝내고 후보 출마하려는 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미래 권력으로 나서는 네. 자 예. 이렇게 넷이 만났다. 이거 너무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반드시 넷이 만나야 돼. 뭐 이상한
이상한 짓을 할 거면. 아니, 필요 최소한의 딱그 그렇지. 인물들이죠. 예, 딱 4명은. 그렇지. 근데 조이대 이틀 만에 결정도 참 이것도 의아하지만 더 의아한 거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마쳤는데 갑자기 심판복 벗어버리고 선수로 뛰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게 웃긴 데다가 그날 4시입니다. 네, 웃긴 데다가 예. 심지어 자기네 당에서는 또 김문수 뽑아놨는데 김문수 내려와. 그래서 또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버려요. 선수를 바꿔버려. 이 당권 쿠데타까지 이어지는 게 그렇지. 너무 이래가 겹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입이 있으시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 말을 안 하면은 지금 우리의 주장들이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의혹 조이대 이 의혹 O야 X야 말하기 길게 말하기 조금 수줍으면 O인지 X인지 얘기해. 얼굴로 자꾸 네모 표시하지 말고 O인지 X인지를 얘기하란 말이야. 네모 표시하지 말고. 세모 아니에요? 세모. 네.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 아니, 얘기를 입장을 내야죠 예, 이거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야기한 거는 4명의 녹취 그 전에 제보 받았다니까. 그게 핵심이네. 5월 1일 날. 의원님 그리고 나 내가 이거 5월 지금 2일 날 소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5월 2일 날 질의를 해놓았다니까요. 이미. 그래서 법사에 그 질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게 또 화제가 되니까 보좌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제보 받은 거라서 내가 제보 받은 거 아니지 않았니? 그 우리 방으로 온 제보였잖아. 이렇게 했어요. 네. 왜냐면 녹취니까. 그래 내가 5월 1일 날 제보 받은 게 또 그러니까. 있었지. 와 이게 그게 5월 1일 날 제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사람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나 이거 얘기해도 되지? 또 얘기해도 되지?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이 둘이 만난 게 아니라 같이 몇 명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몇 명이 만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우리가 들은 얘기가 조이대가 맞았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2분인데 이 한 분은 또 여러분과 같이 있었어. 근데 그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기억을 싫어. 하는데 만나러 가서 이제 왜냐면 저도 한 번 더 다져야 되니까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우리 말이 맞았지. 야, 이건- 그때 얘기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 맞았지. 이건 신뢰 수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높은 거잖아. 이 정도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거의 구체화된 상황이라서 이건 수사가 불가피한데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이건 네. 정말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수사 사안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그래서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고 수사를 해야 하고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조이대도 답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김민석 총리가 한 것처럼 수사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그 이틀 만에 그렇게 파기환송이 표결로 이루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증거 하나 더 있는 게 조이대 또 있어? 대법원장이 화면 중계됐잖아요. 덜덜덜 이렇게 떨어요. 진짜로 손을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일을 지금 꾸미고 하다 보니까 떨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수전증이든지 뭐라도 하나를 밝혀야 될 건데 수술증은 좀 의심됩니다. 뭐 그런 거. 야, 우리는 또 여기서 그런 건 하지 좀 않습니다. 정리해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조이대 조이대. 한독수랑 만났나 안 만났나 그게 그렇지,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야. 통화했나 안 통화했나 아니면 중간에 누구 매개로 의견이 오고 갔나 안 오고 갔나 조이대 윤석열과 만났나 안 만났나 누굴 매개로 얘기가 오고 갔나 안 오고 갔나 네. 그 중간에 누가 있었나 없었나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그런 판결을 가지고 오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한덕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고요. 안 만났어요라고. 한덕수 말 언제 사실인 건 몇 개 한덕수는 됐습니까? 거짓말 너무 잘해요. 거짓말 다 해서 거짓말이 예. CCTV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밥과 안 만났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매개로 의견 오고 주고 받았는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고 이 말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법원이 됐다, 태도가 이거. 이상한 게 이건 됐어. 구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 할 때도 그렇고 네, 서영거 의원님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그렇고 네, 별다른 입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네, 원래 조이대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부승찬 의원 대정부 질문 이후에 대법원에서 어제 저녁에 조이대 대법원장 퇴근하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하는 거 그거는 영상을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입장을 내요. 그래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해고 방방 떠야 되는데 그렇지. 입장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 퇴근하는 거 오늘 출근하는 거 영상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려요. 와, 진짜 이상해. 이게 된 거야 이제는. 이제 다 왔어.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출근길에 막 목소리 내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야,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속보네. 지금 속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속보네. 내란 특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조이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할 만큼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아, 이게 왜냐하면 법리적인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 특검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영장 청구하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우리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려. 지금 다 말씀드려. 특검에 우리가 다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주도는 하겠지만 국회가 중심이 돼서 12.3 내란의 사법부에 관련된 부분, 요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조사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가 되고 그 안에서 증언자들이 용기를 내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법원에도 많은 실무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 공간을 좀 열어줘야 그분들이 용기를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좋다. 그래야지 특검도 그걸 이어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맡겨놓고 특검이 알아서 해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우원식 의장님께서 제발 좀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조이대 탄핵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탄핵까지도 이건 저는 염두에 놓고 이 일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요거는 법상의 생각이 차원에서 듭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또 수사 영역이 있고 그렇지만 특검에게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이대와 한덕수와 윤석열과 모두가 엮여 걸려 있는 부패 스캔들이다. 네. 저는 권력 부패 스캔들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권력 부패 스캔들은 검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봉권 띠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관봉권 띠지도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봉권 띠지 내용이 수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2조 14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가서 알려줬거든요. 이런 것처럼 수사 영역일 수 있고 수사 영역이 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내란에 연속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에도 검찰에도 경찰에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내에서 이 모든 것을 수사하고 네. 대책을 세워나가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속보가 또 나왔는데 특검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법사위에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네. 말씀드리면 돼 지금.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의 요구. 관련 사건 그 특검법상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서 그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거다. 그렇죠. 이번 예, 개정안에는 예, 예.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예. 말씀드려. 예. 특검에 말씀드려. 관련 사건을 좀 중요하게 저희들이 요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넣어 놓으셨대요. 곧 시행된다면.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부족하다면 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 속에서 고소 고발되고 인지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16호에 들어 있습니다. 16호. 예. 16호에 들어 있기 16호. 때문에 예. 전달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예성 관련해서 법원이 이것은 특검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해서 다시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오늘 진짜 너무 잘 모셨네. 그러니까요. 나는 이 복수에 제보자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행여나 이 녹취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그러니까. 매번 이게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복수의 제보자가 있어. 근데 그 결이 같아. 이 신뢰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결이 같고 제가 뭐 찾아볼 수 있다면 5월 2일 날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이 녹취가 나온 건 그 훨씬 뒤입니다. 네. 그래서 5월 14일 날 제가 질의하기 직전에 나온 거니까 네. 5월 2일 날 제가 질의해 놓은 게 있다는 그리고 거예요. 저도 맞습니다. 전국의 판사들이 이 방송을 혹시 본다면 대박인데. 그때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검찰이 덮을 때 일반 검사들이 다 침묵했거든요. 네. 전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아니 조이대 이틀 만에 그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치 판짜기 사건을 지금 만들어낸 건데 판사들이 양심을 걸고 재판하게 돼 있잖아요. 진짜 양심을 걸고 이 사건을 좀 평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덮는 것보다 훨씬 큰 심각하죠. 사건이야, 한 임마. 만배 심각하죠. 만배 심각해.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냥 박살낸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전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바로 서고 예. 목소리를 오늘 법원 노조들처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는 조이대의 이 사건이 우리가 처리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서영교 TV 구독 필수. 네. 서영교. 네, 네. QR 코드도 있군요. 예, 네. 서영교. 아니 아, 지난번에 대단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별로 구독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많이 는다고 하던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서영교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힘차게 네. 더 투쟁하면서 주요한 내용들 더 찾아서 뒷받침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5월 1일에 들었기 때문에 그 녹취에 또 관심을 가졌고 그렇죠. 세상에 법사위에서 질의해 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영교 의원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거의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 서영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이따 오늘 다룰 내용이 다 서영교예요. 오. 저희가 이따 가면 전문가들 다 나오는데 조경식 네, 조경식도 네. 서영교야. 맞네. 권성동 서영교야. 네. 다 서영교로 통해. 아. 진짜야. 이거는 내가 뭐 과장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 그러면 구독 정도는 해달라.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는 구독. 근데 왜냐하면 딱 한- 힘을 받아야 더 열심히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근데 누군가 열심히 해놨는데 그것이 전파되지 않은 걸 제가 귀를 기울인 겁니다. 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제보를 제가 또 받은 거고요. 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그렇습니다. 또 법사위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서 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매불쇼 화이팅. 서영교 TV의 서영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